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부정사 2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 명사적 용법, 즉 명사적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고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복습이에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한꺼번에 to 부정사라고 부른다. 이때 부정을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에 글사자, 이렇게 해서 정해지지 않은 품사를 to 부정사라고 부른다.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중에 이거죠. 명사 역할을 할 때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명사라는 것도 또한 한자식 표현인데요. 이름 명자를 쓰죠. 이름 명자에 글사자. 그래서 명사. 그러면 뭐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글, 이름글 이란 뜻이잖아요. 즉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명사 종합편에서 한 번 더 명사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명사라는 거는 문장 속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크게요. 크게. 대부분 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주어예요. 두 번째는요, 목적어. 세 번째는요, 보어. 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굉장히 설명이 많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주어는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 특징이냐? 위치적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문장 맨 앞에 주로 위치합니다. 주로 위치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은, 는, 이, 가로서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주체, 그렇기 때문에 주인 주자를 써서 주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동사 뒤에 위치하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을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보어 같은 경우는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 또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보호할 때 이 보자는요, 보충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 우리가 영어에서 이게 보충 설명한다를 다른 말로 뭐 수식한다라는 한자 표현도 있고, 또는 꾸며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초등학생들 참 이해가 힘들어요. 수식하는 게 뭐고 꾸며주는 게 뭔지. 이걸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의미를 더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기 돼지 한 마리가 있어. 근데 그 돼지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저기에 분홍색 돼지 한 마리가 있어. 그러면은 돼지를 꾸며주는 거. 분홍색이. 그쵸? 그런 거를 수식한다, 꾸며준다, 의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형용사하고 부사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투부정사 어떻게 생긴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 속에서 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 주어로 활용될 때는 은는 이거와 문장 맨 앞, 요거 놓치시면 안 되고, 목적어로 활용될 때는 일반 동사 뒤에서 을로 해석이 될 것이고, 보어로 활용될 때는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거나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한다.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일 경우만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지금 명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사에 해당되는 어구는 다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사에 해당되는 어구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될 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that 플러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that절도 명사로 사용될 때. 왜 제가 명사로 사용될 때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는 명사 아닌 다른 경우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로 사용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명사라는 품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그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리에는 동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대절도 경우에 따라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넓게 잡고 접근하시면 다른 문법을 이해할 때도 명사라는 놈이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얘가 그럼 명사 역할을 한다면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는구나.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이 위치적 특징을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권 나라의 친구들은 이런 거 안 봐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 특징은 팁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어로 활용될 때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는 위치. 목적으로 활용될 때 뭐가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적 용법일 때 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주로 어디 위치? 일반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특징. 그리고 보어로 활용될 때는 주로 무슨 동사 뒤에 위치할까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위치하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까지, 요 세 가지. 자, 그럼 명사적 용법일 확률이 높은 경우는 위치적 특징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은 문장 맨 앞에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위치하면 100%는 아니지만 90%는 명사적 용법일 확률이 높다. 이런 위치적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해석적 특징까지 같이 봐주시면 거의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는 90%는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적 특징을 자꾸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팁인데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팁이에요. 영어권 나라에는 팁 아닙니다.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그 위치적 특징만 딱 봐도 얘가 명사적 용법일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그런 개념을 딱 좁혀놓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특징이에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걸 어떻게 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주어를 길게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주어가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어는 간단하고, 그죠?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더 길게 하는 게 우리들도 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명사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으나 투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사용하는, 그 대신에 사용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it is 플러스 형용사 또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갖다 놓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To learn English is interesting. 이건 뭐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보이시나요? 문장 맨 앞에서 이게 뭐뭐 하는 것은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로 활용되는 거예요?
주어로 활용되는 거죠. 위치적 특징과 해석적 특징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를 요 문장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It is interesting to learn Englis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it은 인칭대명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나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건 이름이 별도로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가주어 it이라고 해요. 특징은요, 해석을 안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름 속에 다 문법은 힌트가 다 숨어 있어요. 얘가 왜 가주어냐면 가짜 주어라는 뜻입니다. 왜 가짜 주어예요? 주어면은 해석을 은, 는, 이, 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해석을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해석해 볼게요. 이걸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1번. 영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 재밌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나 해석을 안 하죠. 그래서 이걸 가주어. 그럼 얘는 주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은는 이 가로 해석을 하죠. 그럼 얘가 지금 주어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활용될 때, 즉 명사로 활용되는데 주어로 활용될 때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단골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여기에 요 자리에 예를 들자면 요거예요. It is interesting to learn English. 자, 이걸 하는데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자, 그런데 우리 영어 처음 배우는 친구들 영어 배우는 게 재밌나요? 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어권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게 쉬우니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좀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그런데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해가지고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주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써요. 진주어 앞에, 진주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쓰는데 보통 어떻게 쓰냐 하면 for 플러스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집어넣어서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어떻게 쓴다? for me. 이렇게 쓰면 요거를 내가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때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요거를 이름이 있어요. 의미상 주어. 왜냐하면 진주어가 행위의 주체이긴 하나 그 진주어를 하는 사람을 또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걸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의미상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2번 진주어를 해석하고 3번 형용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해석하지 않아요. 왜? 가주어니까.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1번 내가 영어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 재밌다. 이해가 되나요? 즉 의미상 주어는 언제 쓰는 거다? 투부정사의 행위 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 그럼 아까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았을 때 이 문장은 이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왜 맞냐면 이거는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문장이 뭐 문제가 없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나 누구는 재밌고 누구는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표시하고 싶다면 진주어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쓰는 거라 이겁니다. 그 의미상 주어는 그래서 왜 쓴다?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럼 그녀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For her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없다, 뭐 흥미롭지 않다 할 때는 It is not interesting for me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명사적 용법이 목적으로 활용될 때나 보어로 활용될 때는 특정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나 여러분들이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는 문장 맨 앞에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장으로 바꿔 쓴다? it is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꿔 쓰는데 그때 it을 가짜주어라고 해서 가주어라고 부르고 해석을 안 한다라는 특징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석하는 순서가 자, 진주어, 진짜주어, 은는이가로 해석된다고 해서 진주어 앞에 있던 투부정사가 뒤로 갔잖아요. 이 진주어부터 해석을 하고 그리고 형용사를 해석한다. 그리고 그때 it은 가짜주어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안 된다. 와, 그죠? 지금 요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과 또 진주어의 행위자를 별도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의미상 주어라는 걸 쓴다. 어디에 쓴다? 투부정사 앞에다가 쓴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만 쓴다라는 것과 형태가 for 플러스 목적격 인칭 대명사의 형태를 쓴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조금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의미상 주어가 of 플러스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쓰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앞에 나오는 형용사 interesting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 보이시죠?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 또는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이거를 for 플러스 목적격 대신에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It is smart. smart는 뭐예요? 똑똑한이라는 사람의 성질이거든요. 이때는 for me라고 쓰면 안 되고요. of me로 바꿔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의미상 주어인데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뭐 for이라든지 그죠? smart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rude라든지 이런 stupid라든지 이런 형용사가 올 때는 의미상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닌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가 있겠지만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오늘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명사적 용법 1편입니다. 자, 그럼 2편이 또 있겠죠? 2편은 한꺼번에 가면 여러분 힘드실까봐 나눠서 한 번 더 찍을 건데 2편은 요 외에 또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의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2편에서 소개해드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그거는 조금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들으면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전부 정리한 게 되는 겁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 힘들지만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좀 힘들었겠지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오길 바라고요. 마스터쌤의 잉글리시 바이트 두 번째 투부정사 2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